오늘 방송을 시작하기 앞서서 한가위 잘 보내시고요. 만사 안전한 귀갓길 되시기를 바라고, 이 코로나로 인해 미처 귀향을 못하시는 분들에게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이없는 사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나라에서 귀향은 못하게 말리면서 우한 비행기 운항은 허가하는 이런 앞뒤가 맞지 않는 이번 정부의 행태, 진짜 이 미친 정부 새끼들이 중국한테 돈 받아 처먹은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귀향은 안 되는데 코로나 발원지인 우한은 가도 된다? 이게 무슨 도대체 심장을 쫀득하게 반죽하는 이 개병신 같은 소리냐? 이 새끼들이 진짜 두개골로 이중분해해서 그렇게 좋아하는 중국 인천 신비전에다가 전시를 해줄까? 아니 되는 소리를 짓거려야지. 가족들은 만나면 안 되고 전염병 발원지인 우한은 여행해도 된다? 무슨 개논리냐고 이게. 확 눈알 뽑아갖고 배꼽에 피어싱을 해버릴라 이 새끼들이. 응? 도대체 이 새끼들 고향이 우한에 처박혀 있는 거야 뭐요? 왜 다른 데도 아니고 우한이냐고. 어이가 없네 진짜. 아무튼 초장부터 욕짓거리해서 미안한데, 이렇게 설득력이 부족하고 앞뒤가 맞지 않는 개논리 정책을 자꾸 추진하는 것을 일단 국민들 대신해서 제가 욕을 하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2부는 식탁을 지배하는 GMO를 최대한 피하면서 안전한 먹거리에 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유전자 변형 식품을 말하는 GMO는 사람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논란이 터지고 있는 주제 중 하나죠. 이 모두가 아시겠지만 최근 시민단체들은 GMO 표시제 강화 공약을 이행하려면서 정부에게 압박을 하고 있고, 청와대 게시판에도 GMO 관련 글들이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만, 이번 정부도 매수를 당했는지 꿀먹은 버거리처럼 침묵만 지키고 있습니다. 뭐 사실 국민들을 위한 법안인데 GMO 표기 그리 어려운 것도 아니고, 국회의원 지들 월급 올릴 때는 반대는 놈 하나 없이 1분 1초가 멀다 찬성해서 쳐 올리더니, 월급 깎는 법안 발이 나오니까 민주, 한국, 바른미래 전부 동참이 제로입니다. 빵명. 이것들이 진짜 사람 새끼들인가? 하긴 뭐 개나 가재나 뭐 다 똑같은 새끼들이지. 아무튼 우리 식탁은 GMO 식품이 지배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GMO에 노출된 음식들이 꽤 많습니다. 이 미국 식품제조협회에 따르자면 우리가 먹는 식품의 70에서 80%는 전부 GMO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대표적인 GMO 작물로는 사탕무, 콩, 식용유, 옥수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음식 쓰레기들이 당연히 가공식품에도 이용이 되면서 광범위하게 우리 식탁을 현재 더럽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가 사먹는 식품에도 희한하게 GMO 표시를 자주 볼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GMO를 주 원료로 사용하지 않고 첨가물로 우회 사용하거나 최종 제품에 유전자 제조합 DNA나 외래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는다면 GMO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연병 지랄하고 자빠져내 같은 양아치 정책을 우리나라는 고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도대체 어떤 새끼가 이 식품은 주 원료가 GMO가 아니니까 GMO 표시는 없애도 되겠어. 그러면은 내가 니 새끼들 안방에다 똥 싸질러 놓고 안보이게 흙으로 살살 덮어놓으면 아무 문제 없는 거네? 덮어놔도 어차피 똥은 그대로 있잖아. 이런 정책이 메이저 곡물기업의 똥구멍을 하는 짓거리라고 누가 봐도 이건 알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말이 되냐고. 지 새끼들은 안 처먹이겠지. 의사들도 지 새끼들은 양약 잘 안 처먹인다는데. 우리나라 항생제 오남용 현재 1, 2위를 달리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항생제 내성 원인 1위가 바로 의사의 과잉 처방 때문이랍니다. 예? 진짜 지 부모나 지 가족 새끼들이라면 저렇게 약을 과잉 처방해서 막 처먹일까요?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건강해지라고 저놈 새끼들이 열심히 항생제 처먹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진정으로 여러분들의 몸 걱정을 생각해주는 그런 인성적인 의사들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에? 암이야? 아싸 대박. 그리고 돈 안 되는 초음파 있지? 그거 갖다 버리고 MRI로 빨리 바꿔 빨리. 돈 벌어야지. 성형수술? 유명한 나는 TV 나오고 열심히 상담만 할 테니까 조선족 저 씨발 새끼 같은 놈들 데려와가지고 유령 수술 시키면 그만이야. 마취되는데 누가 알겠어? 죽든 말든 병신되든 난 돈만 벌면 그만이지. GMO도 1위, 항생제 오남용도 1위, 임상실험도 1위. 저러니까 병이 안 생기겠습니까? 저렇게 사람을 모르부터 쥐처럼 마구 굴려도 결국 김치 국뽕으로 오지게 세뇌된 사람들의 현실. 이제 병원도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요, 기업입니다. 기업. 예? 여러분들 죽고 사는 거 저들은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뭐 이러한 현실이 유독 병원뿐이겠습니까? 결국 지나친 자본 만능주의로 인해 돈에 눈먼 인간의 탈을 쓴 저러한 인두꺼비 괴물들이 점점 많이 탄생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피해 주면서 재살 불리기에만 급급한 저런 괴물 새끼들, 과연 누가 탄생을 시킨 것일까요? 바로 인성교육은 뒷전으로 오직 돈과 경쟁만을 가르친 부모들의 책임이 매우 크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자란 괴물들은 결국 남을 아무렇지 않게 해야 하는 사이코패스로 성장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이들도 더 악랄한 괴물들에게 결국 이용당하는 피해자로 전락하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악순환만 되풀이되는 현실 속에서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에게 준 피해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결국 돌고 돌아서 다시 본인에게 더 큰 피해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 같은 큰 병원을 갈 때 반드시 명심해야 할 점은, 본인은 환자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착각을 하시는데, 저들 입장에서 여러분들은 환자가 아니라 그저 상품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병원을 방문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저들은 여러분들의 값싼 감성팔이를 이용해서 자신들이 치료하지도 못하는 걸 알고 있으면서 사람을 죽이지도 살리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돈만 쪽쪽 빨아쳐먹는 상황을 여러분들은 겪게 될 것입니다. 이 서두가 길어졌는데 아이들의 인성교육이 그만큼 대한민국 미래에서 지대한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잠깐 언급을 한 것이고,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자면 GMO 1위 국가인 대한민국에서는 외식이나 가공식품은 물론이고 가정에서 요리할 때에도 정작 이것이 GMO 식품인지 아닌지를 잘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 식품의약국 FDA는 GMO 식품이 안전하다는 입장입니다. 시민단체와 환경단체, GMO에 대한 일부 연구원들 모두가 현재도 그 유해성을 우려하고 있는데 아무런 해명도 하지 않으면서 무조건 안전하다? 아니 도대체 무슨 근거로? 맞다. 장기적인 테스트가 한 번도 없었지? 그런데 솔직히 말하자면 한국이 GMO를 수입하기 시작한 90년도 중반부터요, 암 등 여러가지 질병들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고, 그 상관관계가 솔직히 인터넷 자료만 찾아봐도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저 호러 새끼들이 그것을 몰랐을 리는 없겠죠. 그냥 모른 척 한 거겠죠. 그러니까 GMO의 장기적인 테스트가 없었다라는 것만 보더라도 이 물건이 그냥 쓰레기다라는 겁니다. 쓰레기. 예?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사람이 오랫동안 먹는데 그 장기적인 데이터에 대한 근거가 없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인과관계 그 개 쓰레기 같은 말, 개새끼들 그냥. 자, 그렇다면 이런 문제가 많은 GMO 음식을 피하는 방법은 과연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무조건 유기농을 선택하십시오. GMO를 피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유기농 식품을 고르는 것입니다. 이 마트에서 식품을 고를 때 유기농 인증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두 번째, 국내산을 이용하십시오. 시중에 유통되는 GMO 식품들은 100% 외국에서 수입된 것이기 때문에 수입산보다는 우리 농산물, 그 중에서 현지에서 구입 가능한 식품들이 GMO로 인한 노출 가능성이 가장 적습니다. 지역 내의 생활협동조합이나 유기농산물 직거래단체 또는 파머스 마켓 등을 이용해서 신선한 농산물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수입산 콩이나 옥수수 성분에 주의를 하십시오. 특히 콩과 옥수수는 전 세계적으로 주요한 GMO 작물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콩과 옥수수를 현재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고, 수입산 콩을 이용한 두유나 간장, 두부를 피하시고 국내산 콩 제품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수입산 옥수수 가루나 옥수수 시럽 등은 피하실 수가 없는데, 이러한 외국산 식품을 선택하실 때는 USDA 인증 유기농 마크를 반드시 확인한 후에 구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한마디 더 말씀드리자면 사탕무에서 나오는 설탕과 인공 감미료인 아스파탐 그리고 액상과당도 GMO일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특히 가공식품에는 맛과 향을 내기 위해서 필요 이상의 설탕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가급적 적게 먹는 것이 좋고요. 가끔 이 천연당을 이용하라고 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천연당은 오히려 설탕보다 흡수율이 빨라서 당뇨증을 앓는 사람들한테는 설탕보다 더 해로울 수가 있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냥 설탕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그 어떤 성분으로 만들어도 우리 몸 자체에 그리 좋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설탕은. 그래서 설탕 섭취 자체를 아예 줄이시는 것이 좋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되도록 가공식품을 피하십시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콩이나 옥수수, GMO 그리고 아스파탐 같은 이런 설탕들이 많이 가공식품에는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광범위하게 이 가공식품에서 이용되고 있습니다. 너무 맛에 치중한 나머지 조미료를 과잉 사용한다. 이 가공식품의 가장 큰 특징이죠. 이것 때문에 결국은 영양가는 적고 건강에 별 도움도 되지 않고 맛만 좋기 때문에 되도록 피하시라 라고 다시 말씀드리고, 대신 신선한 국내산 채소와 과일을 먹도록 그렇게 권장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육류는 과연 어떻게 우리가 구분해서 봐야 되느냐. 이 육류도 외국산 고기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구분해서 먹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 원산지 표기법, 그러니까 국산과 국내산의 차이점과 김치, 돼지고기, 소고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패류를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마트에 가보면 국산, 국내산 김치가 눈에 띄는데 과연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가? 이 농산물 표기법에 따르자면 김치의 국산과 국내산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원재료와 부재료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령 들어 국산 김치, 국내산 김치라고 이렇게 적혀 있다면 분명 주 재료인 배추는 한국에서 재배되고 생산된 재료다 라고 볼 수가 있고, 나머지 그러니까 부수 재료들은 뭐 고춧가루가 중국산, 마늘이 베트남산, 뭐 소금이 국산, 이런 식으로 이제 따로따로 다 표기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겉에 적힌 것만 보고 김치가 국산이니까 다 국산이네 라고 이렇게 착각하면서 구매하실 게 아니고, 주의해서 그 부재료까지 확인한 후에 구매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축산물과 수산물 같은 경우는 국산과 국내산의 개념이 이 땅에서 자라는 농산물과는 좀 다릅니다. 우선 돼지고기부터 말씀드리자면 국내산 돼지고기, 말 그대로 국내에서 키운 돼지를 말하는 것이고요. 국내산 돼지고기라고 하면서 타고기름이 적힌 상품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품들은요, 돼지를 수입을 해가지고 2개월 이상 사육하고 그것을 도축한 경우에 똑같이 국내산이라고 이 표기를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수입된 돼지고기도 2개월 이상 사육을 하게 되면 이것이 국산으로 탈바꿈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것이죠. 수입산은 뭐 깊게 말씀 안 드려도 잘 알기 때문에 뭐 말 그대로 태어나서 자라고 도축까지 전부 진행이 된 이런 수입된 고기를 말하는 거고, 돼지고기를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한국 돼지고기의 줄임말, 그러니까 한돈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으니까 이것만 확인하시고 구매하셔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소고기의 기준을 살펴보자면 국내산, 말 그대로 뭐 돼지와 똑같습니다. 이 국내에서 나고 자란 이런 한우를 도축한 쇠고기를 말하는 것이고, 자, 한 가지 틀린 것을 말씀드리자면 국내산 수입소 기준이 돼지고기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돼지처럼 2개월이 아니라 6개월 이상 수입소를 사육하고 이렇게 도축된 쇠고기에 한해서 국내산 표시가 가능하고, 그리고 수입산 연어나 어패류도 수입산을 6개월 이상 양식을 했을 때 국내산이나 국산으로 표기가 가능합니다. 아이고, 소고기 뭐 이렇게 복잡하냐, 잘 모르겠다 하시면 말 그대로 우리가 흔히 부르는 거 있죠. 한우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돼지고기는 한돈, 한우는 말 그대로 한우라고 표기가 되어 있으니까 그 두 가지만 명심하셔서 구매를 하셔도 큰 무리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나는 저딴 거 못 믿겠다, 정의심이 간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모든 국내산 돼지고기에는요, 이력, 그러니까 묶음 번호가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이력 번호만 검색하면 돼지고기의 이력 정보를 모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국내산 한우나 한돈, 우리 몸에 국내산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 좋은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결국 어차피 GMO 옥수수 사료를 먹고 처 자란 그러한 동물들이기 때문에 결국 뭐 한돈이나 한우가 우리 몸에 좋다라는 공식은 별로 맞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돼지고기는요, 육안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국산 삼겹살은요 절단면이 거칠고 길이가 길며 등심이 붙는 경우가 있는데, 수입산 삼겹살은 무조건 절단면이 매끈합니다. 그리고 길이가 짧고 등심이 거의 붙어 있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산지 표기법이라는 거 처음에 별 대수롭지 않게 저도 생각을 했는데, 결국 알아보니까 국산이 아니고 국내산이 아니었다라는 점. 그러니까 제대로 알지 못하면 비싸게 주고 싼 걸 먹게 되기도 하고 수입산을 먹게 될 수도 있으니까 속지 말고 이 표기법을 잘 기억해 두셨다가 현명한 소비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과일 같은 경우는 수입 과일에 붙어진 알 수 없는 숫자로 나열된 스티커를 우리가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 수입 과일에 붙어있는 스티커에 쓰여있는 숫자는 나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스티커의 정체는 해당 과일의 재배 방법을 알려주는 넘버형 코드입니다. 예를 들자면 과일에 붙어있는 숫자가 4자리고 시작 번호가 3과 또는 4로 시작을 했다면 그 제품은 농약을 사용해서 재배한 제품이고, 숫자가 5자리고 8로 시작을 한다면 그 제품은 유전자 변형 과일, 9로 시작한다면 유기농 제품입니다. 이 스티커는 먹을 때마다 제거해야 하는 번거로움은 있지만 우리가 먹는 과일의 재배 방법과 과일의 정보를 알려주는 매우 유용한 표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스티커를 꼼꼼히 확인하면서 구입하도록 해야 됩니다. 매우 드물게 3으로 시작하는 이러한 스티커 제품도 있는데, 이 제품은 식품 내에 존재하는 유해 세균을 없애기 위해서 방사선을 식품에 투과시키는 방사선 조사 식품 코드입니다. 방사성 조사 식품으로 10kg 이하로 방사성을 조사 처리한 식품은 안전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실수로 기준치 이상 또는 여러 번 조사를 해버리게 되면 방사능에 오염될 확률이 그만큼 늘 배제해 있기 때문에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간혹 넘버형 코드가 없는 제품들이 있는데, 이러한 제품들은 농약을 살포하기 어려운 땅속에서 자라거나 자체적으로 해충의 방어적인 물질을 가지고 있는 과실의 제품만을 구매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아보카도, 양배추, 파인애플, 양파와 아스파라거스, 망고, 키위, 고구마 등이 농약 살포에 안전한 작물로 구분이 되고 있고요. 사과, 복숭아, 딸기, 포도, 체리, 시금치 등은 농약을 많이 사용하는 작물이라 반드시 이 플루 넘버 코드의 자릿수를 확인한 후에 구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식용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흔히 대두를 통해서 화학적 공정을 이용해 만들어진 콩 식용유보다 카놀라유가 훨씬 불포화 지방산을 많이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각종 샐러드 음식에 마음 놓고 같이 먹을 수 있는 건강한 식용유라는 느낌으로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긴 쉽지만, 문제는 카놀라유 식용유가 유전자 조작으로 만들어진 카놀라에서 추출한 오일이라는 데서 그 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카놀라유의 카놀라는 1970년 캐나다에서 유전자 조작을 통해 유채꽃의 에루스산이라는 독성 성분을 제거하고 개발한 품종인데, 미국에서 살충제 원액, 그러니까 90%로 이것을 쓰일 정도로 아주 값싼 식용유일 뿐더러 살충제를 원료로 쓸 만큼 값이 싸고 카놀라유의 유독 성분이 인체에 좋지 않다라는 의견과 먹어도 무관하다라는 의견이 계속적으로 현재도 팽배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GMO 카놀라 정말 안전한 것일까요? 그 과정을 우리가 말씀드리자면 2017년 12월 사이언티픽 리포트에 실린 연구 논문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는데, 미국 필라델피아 도메니코 프라티코 교수 연구팀의 동물 실험 결과가 이 카놀라유가 치매 악화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를 했는데, 이 연구팀은요 실험용 쥐를 유전자 조작으로 알츠하이머에 걸리게 만든 뒤 증상이 나타나기 전인 생후 6개월 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쪽에는 일반 먹이를,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카놀라유를 넣은 먹이를 줬다고 합니다. 그렇게 6개월 동안 측정한 결과 카놀라유를 많이 먹인 쥐들은 체중이 평균 18% 더 무겁게 성장을 했고, 미로 실험 등에서 기억력과 학습 능력이 낮게 나타났으며, 카놀라유를 먹였던 쥐들에게 치매를 유발하는 유해 성분이 많이 쌓여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카놀라유의 실험 논란이 거세지자 메이저 공문에 똥꼬를 빨고 있던 주류계 학자들이 쥐를 이용한 동물 실험 연구 하나만으로 인간에게도 유해하다라는 결론을 내린다라는 것은 지나친 확대 해석이다 라고 말하면서, 동물 실험 결과가 그대로 인체 유해성을 입증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라는 지적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동물 실험 결과가 입증하는 게 아니라고? 와, 진짜 미치고 팔짝팔짝 뛰겠다. 진짜 미친 거 아니냐, 너희들? 아무리 주류계를 좋게 보려고 해도 이딴 거 보면 도저히 좋게 볼 수가 없어. 너희들 욕 좀 처먹어야 되겠다. 아니, 상식적으로, 이 동물 실험에서 문제가 있으면 일단 제품을 팔지를 말아야지. 미친 새끼들이 동물 실험 유해성을 입증한 게 아니라고 그 물건을 계속 팔고 자빠지는 게 정상이냐? 더 노골적으로 그러면 내가 한번 말을 해보자. 너그 자식놈이 이상한 곳에서 이상하게 나온 검증되지 않은 불량식품을 처먹고 있어. 자, 그렇다면 카놀라유 유해 입증이 안 됐다라고 씨부린 새끼들아. 너희들은 너희 자식한테 그런 과자 처음 먹일래? 아직 이 불량식품 유해 검증이 된 게 없으니까 그냥 마음껏 처음 먹어도 돼? 그러다가 나중에 유해성이 검증되면 그때는 어떡할래? 아니, 싸가지 없는 놈의 새끼들. 너그 말의 논리대로라면 제약회사 동물실험에서 문제가 생기면 동물실험 결과가 인체 유해성을 나타낸 것은 아니니까 그냥 인체에 막 투약하고 약 팔아도 되겠네? 미친 새끼들아. 맨날 저딴 식으로 말하는데 뭘 어떻게 믿으라고? 이런 말들이 나올 때마다 매번 느끼는 거지만 GM은 확실히 걸려야 돼. 이거 완전 카르텔화 돼 있어. 뭐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대책이 GMO라고? 그런 미친 새끼들아, 종자는 왜 독점하고 지랄이고 고자 종자는 왜 만드는 건데? 그래, 말 나온 김에 한번 이야기해보자. 그 신의 철학을 가진 박애주의자 그리고 몬산토의 대주주인 빌 게이츠 씨가 한번 이 점에 대해서 말을 해줬으면 좋겠구만. 몬산토가 지금 종묘 독점하고 고자 식물 처음 만드는 거 박애주의적으로 잘한 거냐? 님이랄 이딴 게 인류를 위한 박애주의면은 나는 초등학교 1학년 도덕책 처음부터 다시 봐야 되겠다. 도통 적당히 해야지. 가만히 있으니까 누굴 개호구로 하나 이것들이. 아가리에서 뱉은 거라고 다 말인지 알아? 진짜 한 번만 더 언론에서 저딴 개소리 짓거릴 때는 진짜 원펀치 쓰리강댕이 날아간다, 이 개 존만한 새끼들아. 아무튼 결론은 GMO적 카놀라유 같은 박애주의적 씨벌 같은 거 먹지 말고 GMO 원료를 사용하지 않는 식용유들을 무조건 추천드립니다. 뭐 뭐가 있냐면 홍화씨유, 참기름, 올리브기름, 아마씨기름, 아보카도 오일, 코코넛 오일, 마지막으로 팜유 같은 경우는 압착 등 천연 방법을 통해서 만들어져야만 하기 때문에 다행히 저 쓰레기들을 만들고 팔아서 빨리 돈을 벌어야 하는 미친 새끼들이 별로 돈이 안 되는 이딴 식물에는 관심이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이 식용유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식용유를 고르실 때 유관상으로 쉽게 구분이 가능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코코넛 오일이나 올리브 오일 라벨에 붙어 있는 엑스트라 버진이라는 글귀를 찾아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엑스트라 버진이 부착되어 있지 않은 오일들은 화학적 추출법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대부분 가격이 저렴합니다. 우리가 일반 마트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오일들은 바로 화학적 추출법에 의해 만들어진 오일들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오일을 추천드린다면 저는 코코넛 오일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요즘같이 먹거리로 인해서 혈관이 매우 좋지 않은 상황에 이 코코넛은 혈관에 매우 유익한 이러한 성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귀향의 코코넛으로 된 성분들을 많이 드시면 좋을 것이다. 지금 같은 시대에는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GMO를 완전히 내 식탁에서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직접 재배해서 먹는 방법이겠죠. 마크 저크버거가 왜 직접 기른 동물과 식물을 도축해서 먹겠습니까? 이게 가장 먹거리로부터 안전하게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GMO로부터 앞으로 미래에도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먹거리를 먹을 수 있는 가장 획기적인 방법은 이 독점되어가는 종묘를 철저하게 우리가 보존하면서 식사에 필요한 동식물들을 소소하게 직접 길러서 음식을 먹는 것이겠지만 사실 이게 농촌살이를 해도 힘든 점이라서 그닥 권해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자, 끝으로 GMO 식품을 과연 우리가 먹지 않게 되면 어떠한 변화를 느낄 수가 있느냐, 이 점을 이제 말씀드리면서 방송을 마칠까 합니다. 최근 미국에서 발행되는 인체 영양과 기능성 의학에 관한 국제 전문지에 한 연구 결과가 실리게 됐는데 무려 3,256명에 대한 일상 식생활에 있어서
유기농 식사 또는 비GMO 식사로 이것을 전환을 했는데 무려 28가지의 비정상적인 건강 조건의 역전 현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비GMO 식품을 먹은 사람들이 GMO 식품의 상습적인 섭취로 인해서 인체 건강에 야기되었던 28가지 이상의 증상들이 대부분 개선되었거나 완전히 회복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중 가장 공통적으로 이상 증상으로 보였던 만성적인 소화불량이나 피로감, 내장 이상 증세와 비만증 현상들이 비GMO 또는 유기농 식품으로 전환된 후에 거의 사람들 사이에서 사라졌다는 것이고, GMO 식품은 위와 내장을 둘러싸고 있는 세포들을 과도하게 팽창시킴으로 인해서 생리학적으로 비만을 유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GMO 식품은 의학적으로 브레인 포그, 그러니까 두뇌 안개 현상을 일으키는데 이것으로 결국은 자신감과 판단력을 상실시키기도 하고요. 심하면 식품 알레르기와 과민성 반응, 심리적 불안감과 우울증 증세에 시달리기도 하지만 이 GMO 식품을 끊은 뒤에는 이러한 증상이 말끔히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뿐 아니라 GMO 식품은 남성의 생식 기능을 저하시키기도 하는데, 이스라엘 예루살렘 소재의 헤브리어 대학의 최근 연구에 따르자면 1973년에서 2011년 사이 남성의 정액량이 무려 59.3%나 줄었다라고 이렇게 밝히면서 정액량 감소의 원인으로는 바로 제초제 아트라진과 같은 화학적 정액 거세제를 통해 재배된 GMO 작물을 많이 소비하는 국가들에게 집단적으로 만연해서 발생했다라고 인간 생식 학회지에 직접 서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성의 생식 기능이 저하된다는 것은 이 남성의 생식기에 생길 수 있는 질병의 노출이 그만큼 많아진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근거를 한국을 통해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이 한국의 비뇨기계 발생 장애로 추정되는 대표적인 질환인 요도하열, 정계정맥류, 정류고환, 고환암 등의 질환 등이 90년대 후반기부터 갑자기 환자 수가 급등했다는 것. 그러니까 90년대 중반부터 우리가 GMO를 처먹기 시작했으니까 이것이 과연 우연일까?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실제로 연구진들이 끝없이 GMO와 제초제의 문제점에 대해서 아무리 씨부려 싸고 GMO 음식 안 먹은 사람들의 질병이 개선됐다라는 실제 실험 결과를 가져와도 이것을 믿지 않는다면 피타고라스의 명언을 인용해서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답이 없다. 답이 없어. 결국 GMO의 기능을 우리가 그대로 역사적으로 비교를 해보자면 GMO는 뇌와 생식기를 파괴시키고 저하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수용소에서 쓰였던 불소와 매우 기능이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을 통제하기 위해서 일단 뇌와 생식기의 기능을 저하시키는 것은 가장 필요한 조건 중에 하나고요. 그것이 결국 불소와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GMO와 아주 흡사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눈치채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튼 계속 말하니까 힘드네요. 어쨌든 세상에 이 돈에 미친 광기어린 인두껍이 잡놈 것들이 마치 영웅인 것처럼 미쳐 날뛰고 있는 이러한 난세에서 여러분들은 현명하게 먹거리를 잘 대처하시고 지혜롭게 판단하는 능력을 반드시 기르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